자, 전류의 자기작용 봅시다. 자, 자기장 보자, 자기장. 자, 자기장은 자기가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자기가 작용을 하는 공간. 즉, 자기라고 하는 거는 그 자석 같은 쇠붙이를 붙이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 그래서 자기력은 이렇게 자석과 철로된 물체 또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즉 자성을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바로 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 즉 자석 주위처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참고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력이 눈에 안 보여요. 보이면 병원 가야 돼. 안 보여요.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기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자석 있죠, 자석. N극, S극이 있는 이 자석 위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놓고 이 종이 위에다가 철가루를 빡 뿌려놓으면 이 철가루가 자기장의 형태대로 어떻게 되면은 나열이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나열되는 형태를 보면은 막 이렇게 네. 왜? 이런 식으로 철가루가 막 이렇게 나열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가루를 나열된 대로 쭉 선을 이어줘 주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력 선이 돼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철가루를 쭉 선을 이어서 그려준 게 바로 요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막대 자석도 있고 뭐도 있어. 말굽 자석도 있는데 이렇게 나온 선을 쭉 이어서 그려주면 이런 식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막대 자석 주위에 자기장 형성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그어준 선이 뭐냐면은 자기력 선이에요. 자기력 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기력 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S극으로 들어가요.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이게 바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바로 뭐의 방향에 해당이 되냐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기본 방향이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형성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기장의 방향은 또 뭘로 볼 수 있냐면 나침반 알죠, 여러분들? 나침반의 자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여기서 자, 따라서 여기다가 나침반을 쭉 뿌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화살표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N극 방향.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력 선하고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 일단은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자기력선의 무슨 방향이냐면 접선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접선이 뭔지 알아? 니네들 혹시? 접선? 여러분들 접선이 뭐냐면 원은 알죠?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원의 중심에서 얘가 뭐야? 반지름.
반지름에 수직한 선을 하나 그어요. 이렇게. 직각이 되게. 이게 접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접선이 뭐가 되겠어요? 얘가 접선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나중에 수학에서도 배워요. 이거는 얘가 접선이 돼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방향에, 그러니까 여기서면 이거를 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여기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를 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어준 이게 바로 뭐예요?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뭐가 형성이 돼요?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왜 나침반이 N극이 우리가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무슨 극으로 알고 있어? 여러분들?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무슨 쪽이야? 북쪽 방향이죠? 그렇죠? 네.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냐면은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면 이게 왜 북쪽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지구에 뭐가 있어? 자전축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전축이 있는데 지구에 여기가 이제 뭐에 해당이 돼요? 남극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지구의 북극인데 지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뭐냐면은 자석이에요. 예. 즉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실제로 무슨 극이냐면은 남극이 자석의 N극에 해당이 되고요. 북극이 자석의 S극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쭉 가서 들어가니까 이 자기장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남극에서 북극 쪽을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침반의 자침이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어? 북극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북극이 자석의 S극이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약간 엉성한 데가 있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빽빽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뭐가 더 세요? 자기장의 세기가 세요. 그리고 자기력의 세기도 어떻게 돼요? 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자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어디가 가장 센 거야? 양쪽 끝부분에 자기력이 어떻다? 가장 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N극하고 N극을 밀어놓으면 이게 자기력도 종류가 몇 종류가 있냐면 여러분들 두 종류가 있어요. 즉 서로 같은 극의 자석, 즉 N극하고 N극, 그 다음에는 S극하고 S극 같은 경우는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합니까? 청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N극하고 S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을 해요? 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력선 보면은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서로 밀어내고 얘도 밀어내는데 여기서는 둘 다 바깥으로 나오고 자기장이 여기서는 둘 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력선이 형성이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곳은 크게 두 가지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렇게 자성을 띠고 있는 자석 같은 경우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흐르는 코일뿐만 아니라 그냥 전선, 도선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코일도 만들어지고 도선에서도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란한 도선이 있고 나란한 도선을 어떻게 해놓은 게 있어? 돌돌돌돌
말아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직선 도선을 돌돌 마는 게 뭐야? 바로 요 코일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면, 자, 여기서 나오진 않아.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줄게. 자, 직선 도선은, 자, 직선 도선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일단은 뭐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가 보통 자기장을 뭐라고 문자항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B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장의 단위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근데 그게 자기장의 단위인지를 모를 뿐이야.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야. 테슬라야, 테슬라. 네? 테슬라. 테슬라가 자기장의 단위예요, 원래는. 네. 자, 테슬라가 자기장의 단위예요, 원래 실제로는.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당연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니까 전류의 세기가 세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세고, 그 다음에는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요. 정리 잘 해놔, 이거. 자,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I로 흐르고, 그 다음에 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세고, 전류가 셀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도선에서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센데,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오른나사 법칙 또는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봐봐. 손을 이렇게 피세요. 자, 손을 이렇게 피면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에요. 이렇게 펴야 돼,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감아요. 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봐봐. 전류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하고 어떻게 돼요? 무슨 방향? 어때? 전류, 자기장. 수직이죠? 그죠? 전류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이 수직이고, 자, 그 다음 잘 봐. 여기서 감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원형 자기장이 생겨요. 동그란 자기장이. 이렇게 원형 자기장이 생깁니다. 원형이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감아 돌아가니까 이 뒤에서 이렇게 가고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원형으로. 알겠어? 이렇게. 자, 이렇게 직선 도선은 전류가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셉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은 이 전선을 돌돌돌돌 말아준 게 코일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스프링처럼 돌돌 말린 코일 주위에서의 자기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코일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면 돼요. 원통이 이렇게 있고, 원통에, 자, 전선을 이렇게 감으면 코일이 되는 거야. 앞에서 뒤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감아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뒤에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이렇게 전류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전류.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아까 직선도선은 엄지가 전류고,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이었었잖아요. 여기서는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서 빠져나온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는 뒤에서 들어가서 앞으로 전류가 나오죠?
그쵸? 뒤에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엄지손가락이 전류에,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N극이 되고, 나가서 이쪽으로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뭐가 돼요? S극.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앞에서 뒤로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가죠. 그러니까 얘가 N극이 되고, 나가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극이 돼요? S극.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통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마치 N극, S극이 둘 다 존재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석하고 똑같아지죠. 그죠? 막대 자석처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자석은 우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가 N극, S극이 되면은 나온 자기장이 N극에서 나온 게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와서 쭉 감아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력선은 실제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네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나와서 이렇게 돼서 이 안에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석 안에서는 자기장이 실제로는 N에서 S로 가고 밖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실제로는 이렇게 감아주면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열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내부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 이렇게 가지.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코일 안쪽 자기장이랑 바깥쪽 자기장이랑 방향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죠. 그치? 즉, 밖에서,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가지만 밖에서는 N에서 S로 간단 말이에요. 나와서. 얘도 봐봐.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여기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와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서 들어가니까 내부 자기장, 외부 자기장의 상의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일종의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석과 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모양은 코일 내부에서는 중심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고 얘네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균일하게 형성이 되고요. 균일하게 형성이 되고 코일 외부에서는 막대 자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는 여러분들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자 뭐에 비례하냐면 일단 당연히 뭐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니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니까 첫 번째 전류가 어떨수록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더 자기장이 세게 생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코일이 촘촘하게 감길수록 촘촘하게 많이 감길수록 촘촘하게 많이 감길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더 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류가 세고 그다음에는 그 코일이 더 촘촘하게 많이 감길수록 자기장이 더 세요. 그래서 얘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를 때만 뭐가 형성이 되고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전류가 끊어지면은 자기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전자석이라고 하는데 그냥 코일만 두면은 자기장이 약해요. 자기력이 약해서 코일 속에다가
철심, 보통 철. 왜 철을 넣냐면 여러분들 자석에 붙는 게 여러분들 철밖에 모르지. 근데 철이나 코발트나 니켈은 붙어요, 자석에. 그러니까 이렇게 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성을 잘 띠는 물체란 말이에요. 클립이나 바늘 같은 거 오랫동안 자석에 붙였다가 놔둬도 얘가 약간 자석같이 행동을 해요. 예, 클립을 자석에 붙였다 뗀 다음에 다른 클립에 대보면 다른 클립이 달라붙어요. 자성을 잘 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켜서 전류를 변화시키는 거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 전류의 방향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는데 세기를 변화시켜 주면은 자석의 세기가 변하는 거고 방향을 변화시켜 주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나 세기를 조절해서 자석의 세기를 조절해 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전자석 기중기. 여러분들 기중기가 원래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잡아가지고 들어 올리는 것들도 있고 그냥 걸어서 들어 올리는 것도 있는데 폐차장 같은 데 가보면은 저 전자석 기중기를 써요. 그러니까 전류 흘려주면 찡 하면은 자석에 차가 척 가서 달라붙다가 전류 떼내면 어떻게 돼? 탕 하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전자석 기중기고 그다음에는 전자석 잠금 장치. 이게 위에 탁 하고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자석이 붙어가지고 위에가 딱 붙어서 안 열리고 전류를 끊어버리면은 딱 자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고 열리고 잠금 장치가 이렇게 위에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우리 학원 건물 옥상이 그 전자석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문이에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자, 네, 그다음에 자기부상 열차. 자기부상 열차는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을 뻥 띄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스피커 같은 경우도 전자석을 이용을 해줘요. 스피커 보면은 자석이 있고 자석 앞에 코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빵빵빵 이렇게 뭐가 이렇게 스피커가 흔들리면서 소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석과 자석 코일의 자기력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이 앞에 있는 스피커를 진동시켜서 전기를 뭘로? 소리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뭐다? 스피커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콕 개념 짓기 보자. 자, 1번.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 X, O죠. 자,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를 한다.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자기장이 아니라 자기력이에요, 력. 나침반의 바늘에 S극이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2번. 그림은 막대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바늘의 모양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N극 방향이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소리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야? N극, 여기가 S극. 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테니까 따라서 기역이 S극이고 니은이 N극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의 방향을 찾았대요. 자, 그럼 감아주는 B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얘가 전류의 방향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가 뭐가 됩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에 대한 설명인데, 코일에 흐르는 뭐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커져요. 코일 외부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은 뭐하고?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전자석을 활용한 얘는 스피커, 냉장고 자석이 아니라 자기부상열차. 냉장고 자석은 그냥 원래 계속 자석인 애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개자석 같은 소리 하는 거잖아. 뭐예요?
영구 자석이라고 해요. 영구히 자석이다. 예, 영구 자석이라고 해요. 근데 자석은 계속 자석인데 이거를 뜨겁게 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자석이 사라지는 온도가 있어요. 몇 도인지는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고 자석을 가열하다 보면은 영구 자성이 사라지는 온도가 생겨요. 높아 이게 되게 100도는 훨씬 높고요. 이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퀴리 부인, 그 퀴리 맞아요. 예, 그 퀴리 부인이 발견을 해서 퀴리 온도라고 합니다. 저 온도를. 예, 가열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자성이 사라지는 온도가 생겨요.